일이 안 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타워가 안 돌아가서 양중이 안 되면 시멘트를 할 게 없으니까, 미장할 게 없으니까. 200에서 많게는 280 정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많이 좀 주시면 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월급 외에 월천을 가져간다는 개념에서 월천기사라는 게 나왔어요. 타워기사가 월천 가져가지 않으면 타워기사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바닥 공사를 끝내고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건설 현장에선 왕이 바뀐다. 한번 내려오면 절대로 빈손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떠도는 말입니다. 네, 바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장비인 이 타워 크레인에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째 되풀이되어 온 건설 현장의 왜곡된 돈거래를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닥 공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한 공사가 시작될 차례. 공사 현장 소장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이른바 월랩이라는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백을 주라고 했다고 그 팀장이 온 거야, 사무실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사무실에서 일관을 줄 거다. 그래서 타워기사를 저녁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보통 이제 세종시 이쪽에 보니까 뭐 250에서부터 300선까지 이렇게 받고 있답니다. 월레비는 전문 건설업체가 비공식적으로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돈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현장 용어로는 소위 이제 뽀찌라고 합니다. 그 월랩이란 자체가 원래 근거 없는 돈이거든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비유 맞춰주는 돈의 성격이 월랩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세금도 안 내죠? 없죠, 세금. 현금이고.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째 내려왔다는 관행. 전문 건설업체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이런 뒷돈을 주는 이유는 뭘까? 일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키 잡은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2단을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위에서 보고 있으면 화가 좀 천천히 내려. 그렇다면 크레인 기사들이 받는 이른바 월레비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입수한 경기도 한 공사 현장의 월레비 지급 현황입니다. 타워 크레인 6대를 운영하는데 한 대당 최고 월 2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공사 현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타워 크레인 한 대당 월 2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전국 공사 현장에 온라인을 통해 문의한 결과 경남의 한 공사 현장의 경우 대당 500만 원, 18개월 동안 크레인 기사 한 사람에게 최고 1억 2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천기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월급 외에 월천을 가져간다는 개념에서 월천기사라는 게 나왔어요. 타워기사가 월천 가져가지 않으면 타워기사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취재진은 경력 20년 차의 현직 타워 크레인 기사를 만나 뒷돈을 받는 관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얼마까지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250. 최고. 언제 얘기예요, 이거는? 올해요. 원래비는 지금 전국에 한 3,500대 정도 돌아가는데요. 근로자가 3,500명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다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에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지방하고는 원래비가 금액이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원래비가 성에 차지 않을 때 하는 행동 요령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거죠. 조금만 좀 위험하다든가
조금이라도 산업 안전에 조금이라도 근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작업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10분에 2번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번 정도 해버리는 거죠.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제 처음부터 그런 작업을 안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았을 때는 안전이 무시되고 돈을 받으면 안전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현직 타워 크레인 기사. 최고 280만 원의 원래비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저는 한 200에서 280 정도. 1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원래비 액수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50만 원, 40만 원 이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아진 거죠. 제가 한 4년 전에는 저는 한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 기사가 받는 돈은 이렇게 전문 건설업체가 주는 원래비뿐만이 아닙니다. 타워 크레인이 필요한 다른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돈을 받기도 한다고 건설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현장 안에, 그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 원 내지 뭐 30만 원씩 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근도 있고 형틀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줄 서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신경 써달라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서 각 공정의 건설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5월 한 달간 형틀 팀이 180만 원, 철근 팀이 60만 원, 콘크리트 팀이 30만 원을 주고 식대까지 29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갈치 수준입니다. 건설 현장 전체를 물을 흐리트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자신들 노조원이 속한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강요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 6월 소속 노조원을 타워 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라며 건설사에 협박을 한 노조 집행부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건설사가 크레인 임대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대회사는 자기 회사 소속의 기사를 쓰거나 별도로 외부 기사를 고용하는 구조. 특정 노조의 타워 크레인 분과 간부들이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들을 채용하라며 임대사와 건설사까지 협박했다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 고용 줄 알았다. 왜? 건설업체가 갑이니까요. 갑이 을한테 협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 맺힌다. 그럼 건설 현장에 집회 신고를 해요. 공사 현장에 압력을 넣기 위한 정해진 수순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게 수순이에요. 처음에는 현장 방문, 두 번째는 집회 신고, 세 번째는 고발. 중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현 법 체계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닌가. 노조에 있어서도 눈 감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순회 총회를 통해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정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선 2월엔 소속 조합원을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수준의 이제 금액을 받고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는 형태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차원에서 이제 징계 절차 밟고 노동조합에서는 원래비를 임금 외에 수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형태의 임금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가릴 것 없이 원래비가 오가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원래비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민노총에서 파업하기 전에 뭐 받지 말자. 아니요. 근데 그렇게 설명서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공사 현장의 다른 노동자들은 여전히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줘야 할 돈을 각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10만 원을 받는다 그래도 그중에 10분의 1은 용역회사 사장한테 줘야 되는 게 구조고 그중에 또 타워 기사한테 얼마 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들이. 불투명한 뒷돈 관행은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수십 미터 상공에서 한 번 올라가면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불편함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크레인 기사들. 하지만 힘든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보상받아야 할 겁니다.